제가 왜 다시 당대표에 나왔는지, 당대표가 다시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청래로 총선 승리 가능하냐, 대선 승리 가능하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 이것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로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정하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비판하시는 지점이 당이 좀 분열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습하려면 첫 번째, 민주당 정체성이 강한 전통적 지지자들을 묶고 세워야 됩니다. 그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을 붙이는 것이 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외연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하게 민주당만을 위해서 지켜오고 길을 걸어온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 정청래가 호흡이 잘 맞겠느냐, 저는 저하고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고 가장 속 깊은 뜻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가장 친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전 전당대회 때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정말 뻔뻔스럽네요. 뻔뻔스러워요.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친명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이전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무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반박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중요한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당의 승리보다는 자기 정치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는 반드시 내려야 할 결정을 미루고 지도자로서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좌고우면했습니다. 당이 총력을 다해야 할 선거운동마저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평택을 개소식 말고 갔습니까? 선거운동하러?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 정청래 전 대표는 언제 어디에서 대통령을 지켰습니까? 그가 민심의 척도라고 추켜 세우는 1000번이 넘는 글을 올렸다는 딴지 게시판에는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을 공격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장애를 비하하는 그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폐륜적인 그런 게시글이 난무하는 곳에서 정청래 대표는 그들을 향해 대통령을 흔드는 일을 멈춰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즉각 반응하면서도 대통령을 향한 공격에는 침묵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김민석 전 총리도 이번에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도, 대통령도, 정부도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난 지도부의 방식으로는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합의 100%, 200% 맞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정 전 대표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이 지방선거 패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명청대전을 벌이는 모습은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정청래 의원이 못했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이 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저 역시 청와대 안팎을 종합적으로 취재해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의 언행과 당 운영에 심각한 상당한 불만과 분노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이런 뜻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큰 목소리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조직을 운영할 능력, 선거를 승리로 이끌 전략, 정부와 긴밀하게 호흡하는 정치기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치를 대통령을 지키는 일로 포장하고 대통령이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유일한 친명을 자처하는 것은 정직한 정치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킨다는 말은 충성 경쟁을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을 안정시키고 외연을 넓히고 선거에서 승리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진짜 대통령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외연이 넓어졌나요? 인재가 모여들었습니까? 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까? 선거에서 승리했습니까? 정부와 당이 한 방향으로 힘차게 달렸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다시 정청래 체제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송영길이냐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민주당원과 대통령의 이름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내부의 대통령을 흔들고도 친명을 자처하는 세력,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반명 세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대통령과 경쟁하고 대통령을 이용하며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당대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면 정청래 당대표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정청래를 선택해서 이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릴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고 망하면 그 누가 뒷감당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청래 선택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누런 야채수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습하고 더운 여름 이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누런 야채수입니다. 자, 그런데 3차 물량이 출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문 폭주로 준비된 수량이 전량 완판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추출 물량을 선점하시는 긴급 예약 판매로 전환된다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에 100%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솔직히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이득입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야채의 살아있는 영양까지 모두 챙기는 것이니까요. 먼저 받아보신 분들의 후기가 증명합니다. 아침이 다르다. 변비까지 싹 사라졌다. 드셔보신 분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수십 팩씩 쟁여두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물량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5,000원짜리 아이스 커피 그거 딱 한 잔만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단 1,800원이면
속 편하고 활기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비싼 여름 보약 대신에 훨씬 가볍고 매일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7월 20일부터 순차 출고될 4차 물량 또한 지금 예약하지 않으시면 언제 마감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즉시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예약 순서부터 확보하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하셨다가 차 멈추시자마자 바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오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